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이패스입니다. 오늘은 테크노를 여러분한테 선보일 예정인데요. 테크노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사운드의 어떤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뭐 테크노란 장르가 되게 방대한 어떤 장르이기도 하고, 그 테크노 안에서 이제 서브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하드 테크노도 있고 아니면 미니멀 테크노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제 분석을 하기보다는 제가 택한 나름대로 테크노의 그 사운드 결합은 들어보시면 더 명확히 알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테크노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다 결합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이걸 사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이 재생을 한 이후에 분석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간중간에 뭔가 조금 글리치가 있었던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 때문에 그런지, 뭐 여하튼 그 부분들을 이제 직접 집에서 들으실 때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제가 제공해 드리니까 더 세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저번 그 튜토리얼과 흡사하게 일단은 첫 번째로 드럼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디오 파일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뭐 그루브 에이전트 원도 같이 사용을 했긴 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이고 되게 기계적인 어떤 8분 음표, 16분 음표 내지는 뭐 32분 음표까지 갈 때 있고, 뭐 트리플렛 어떤 리듬 박자, 리듬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 조금 스트레이트한 어떤 요소가 좀 있죠. 그래서 스트레이트한 요소를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는 오디오로 했을 시에는 이제 퀀타이즈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적용되기보다는 미디가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에서 드럼맵으로 사용을 한 다음에, 드럼맵은 예전에 그 제가 JPass 빅 프로덕션에 있었던 요소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전 그루브 에이전트 1 버전이라도 적용이 되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킥 8가지의 어떤 사운드로 결합을 했고요. 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어떤 레이어를 쌌습니다. 세 가지 겹을. 자, 이거는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자, 일단은 여기 와서 하나 사운드를 시범상 보여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를 또 가지고 와서 여기 불러오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에 가가지고 모드가 이제 벨로시티, 레이어, 라운드 로빈, 랜덤 엑스클루시브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 하이 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0에서부터 뭐 예를 들자면은 하이가 이제 50, 48,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상 이제 벨로시티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하이는 이제 127에서 73. 그러면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반복적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로 갔을 시에는 이제 두 가지의 사운드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얘 볼륨이 얘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각자 각 채널 뭐 한 채널에서 이제 두 채널로 나뉜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면은 이쪽에 있는 사운드를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하고 따로 움직이냐. 왜냐면 볼륨을 내렸을 때 여기랑 이 두 개의 모든 그 샘플들이 함께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Edit Select Sample or Pads의 SEL이라는 어떤 약자 있고요. 그 다음에 Relative랑 Absolute Editing이라고 이제 이 두 가지 버튼인데 보라색이랑 이제 빨간색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있는 Select Sample or Pads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볼륨 쪽에 아니면은 펜이나 코스 이거는 피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센트 기준으로 이제 피치를 변경하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필터 종류 자, 그럴 거면은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싶은 각자 따로 이거를 제어를 하고 싶은 통제를 하고 싶은 어떤 그 노브들을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Forget Automation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뭐 Forget Automation,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Forget Automation. 그렇게 됐을 때는 각자의 다른 채널로 이제 얘를 볼륨 줄이죠. 얘는 변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이패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패스 여기서도 이제 뭐 여기에 채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계속 뭐 하나하나씩 뭐 3개, 4개까지도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범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 리세트 네임이 아닌 리세트 패드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채널에 있는 엔벨롭을 살짝 오디오 다루듯이 만졌고요. 하에까지도 입력을 했고 이제 단지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사운드를 모니터링을 솔로를 했을 시에는 여기에 있는 볼륨을 쭉 내려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뭔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를 빠르게 이제 모니터링을 솔로를 해야 됐을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염두하고 내가 정확히 이 사운드가 이 두 가지 사운드가 결합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이 세 가지의 사운드를 한 미디 채널로 한 미디 블락으로 여기서 이제 찍었을 때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이제 같이 출력이 된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래 킥, 중간 킥, 그다음에 하얏은 나름대로의 그 고역대를 살짝 터치를 주기 위한 어떤 효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결합을 했고요. 뭐 각자의 사운드를 이제 플레이를 한다면은 여기서 언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솔로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오케이 얘는 좀 마이너스 7 정도 됐었죠. 네, 마이너스 7.5 정도.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 사운드가 결합이 됐고 세미톤도 살짝 변경을 시켰습니다. 얘는 7로 갔고 그다음에 얘는 0으로 갔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기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네어도 마찬가지고 얘도 클랩이랑 스네어 클랩 결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햇도 여기에 있는 이제 벨로시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경되는 어떤 그 기능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미드 콘가 같은 경우에도 벨로시티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사람이 친 느낌을 그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샘플 자체를 이제 다른 형식으로 릴리즈들이 살짝 다른 걸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는 뭐 심볼은 여기 있고 하얏도 두 가지 선택을 했고 이거는 벨로시티. 네, 그래서 킥하고 스네어만 제외한 그 하얏과 오픈 하얏, 그다음에 이거는 8분음표 하얏, 뭐 16분음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벨로시티에 나름대로 반응하는 어떤 사운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자체 믹서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aux 채널인데 aux는 이제 auxiliary 채널, auxiliary라는 어떤 용어는 이제 보조 채널이라고 해서 샌드 개념이랑 똑같은 어떤 용어인데 이제 샌드로 이제 테이프 스튜디오 EQ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역대를 80Hz를 12dB 올린 거. 그다음 고역대는 이제 16K, 그러니까 16,000. 그다음에 이제 리버브 여기에서 자체 리버브를 또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에이전트에 있는 에디트 창에 들어가서 앰프 쪽에 여기 보시면은 각 채널의 샌드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더 사운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리버브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미드 콘가도 옥스, 4번, 뭐 헤츠 이런 식으로 다 이거를 배포를 했고요. 채널에다가. 그리고 이 채널들은 아웃풋이 다 킥, 스네어, 콘가, 헤트, 오픈 하이트 해가지고 믹서 창에 보시면은 여기 마스터 말고 여기에 있는 네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킥, 스네어, 콘가, 하이햇,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플러긴들도 각자 하나씩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운드 하나하나씩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좀 볼륨도 많이 줄였죠. 마이너스 11, 얘는 마이너스 28, 기타 등등.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 에이전트 1에서 나름대로의 그 믹서 역할을 그 채널들을 버스를 매기고 또 안에서 결합시키고 샌드 통해서 그 다음에 인서트에 있는 뭐 컴프레서 스튜디오 EQ도 사용을 했고 필터 같은 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베이스 컴프레서. 네. 그래서 일단은 패턴을 드럼만 들어보신다면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디오에서 이제 레이어를 또 추가를 한 게 이거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인서트에다가 레퍼런스 이거는 이제 임펄스 예전에 그 튜토리얼에서 강의에서 이거 설명했으니까 이거 넘기도록 할게요. 이거를 자체 인풋에 집어넣어서 아예 저역대를 깎고 고역대 이제 송곳니처럼 너무 튀어나온 어떤 딱딱거리는 소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킨데도 불구하고 좀 딱딱거리는 어떤 사운드가 있어서 공간을 좀 더 살려주는 어떤 느낌? 이거 빼면 좀 비죠. 그래서 공간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빅룸이라는 어떤 공간을 큰 어떤 공간에서 이거를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키 이거를 사용을 했고 이거는 벤전스 있는 샘플 불러와서 이거를 위에다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래쉬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크래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빼고 샘플 오리지널 샘플이 샌드를 다 지우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전등 있잖아요. 등에 있는 안에 그 라이트벌브가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라이트벌브를 이제 그 깨지는 소리.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전구,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전구 소리 깨지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깨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리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있는 그 질감을 사용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프트 라이트로 찢어가지고 여기에서 핑퐁 딜레이, 캐멀 크러셔, 컴프레서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다 빼고 하나하나씩 이쪽 레프트 이제 찢었습니다. 레프트랑 라이트를 찢어가지고 동일한 사운드인데 얘는 이제 세미톤을 2세미톤 올리고 얘는 0으로 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코러스 효과처럼 이제 레프트 라이트가 확 잘렸을 때 분리됐을 때 스테레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긴 리버브랑 디스토션 이거를 빼면은 네, 이런 효과가 나서 질감적으로 이 하얏이랑 드럼이랑 잘 묻는 것 같아서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켜서 핑퐁 딜레이는 16분음표에 피드백을 과하게 줬고요. 믹스는 75%, 공간은 좀 50%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열어놓고 어차피 우측으로 다 완전히 잘라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레프트 라이트 효과는 없겠죠 분명히. 그런 다음에 캐멀 크러셔로 컴프레서 살짝 디스토션 주고
그 이후에 컴프레서로 살짝 이제 튀어나오는 송곳니 딜레이와 어떤 그런 뾰족뾰족한 피크들을 잡아내는 어떤 용도로 컴프레서를 사용을 했고요. 그 컴프레서가 여기 있는 긴 리버브를 타고 이제 쭉 갈 수 있도록 이 레프트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래쉬의 그 서스테인의 느낌을 이 전구에서는 이 사운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나름대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어떤 목적으로 이제 리버브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딱 다르게 들어보면은, 그리고 여기서는 8분 음표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6분 음표로 나름대로 리듬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오디오 요소로 핑퐁 딜레이, 여기 리버브를 사용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샘플 핑퐁 딜레이를 동일하게 16분 음표, 디스토션, 리버브 긴 걸로 해서 저역대를 깎은 탐소리, 신스탐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그루브 에이전트 1에 있는 거는 이제 카자르스가 아니라 레프티커스 이거 무료 플러그인인데요. 여기에 있는 10Hz 2dB 올리고 40Hz 3dB 올려가지고 좀 더 저역대를 강화시키는 요소를 했고요. 그 다음 2만 쪽에 있는 2dB로 올렸으니까 마스터링 때 사용되는 건데요. 이것도 예전에 하헵 관련해서 제가 그 강의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밴드 컴프레서로 저역대 살짝 더 올렸습니다. 4dB가 이제 감소가 되는데 하헵이랑 저역대만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거를 빼면은, 이걸 한번 다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저역이 살짝 올라오죠. 그 저역 너무 올라온 거를 조금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DS로 또 한번 또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노 딜레이랑 모프 필터는 이제 효과, 이펙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운드에는 효과가 주지 않는데, 자, 제가 왜 여기서 얘를 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컴프레서로 나중에 또 누르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 누른 만큼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릴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운드를 내가 원하는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방식은 EQ 한 번으로 올린다고 이제 사운드가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올렸다가 그 다음에 감소시켜주는 어떤 요소가, 뭐 예를 들어서 컴프레를 통해서 감소를 시키다거나 사츄레이션, 포화 상태를 어떤 사츄레이터로 사용을 해서 이거를 더 뭐 사운드를 그 진폭량을 이제 조절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개인에도 나름대로 색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를 하고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 밸런스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올렸다 내렸다가 아니고 부스팅 감소의 어떤 원리보다는 어떻게 부스팅을 해서 어떻게 제어를 한 이후에 다시 증폭을 하고 그 증폭된 양을 또 다시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단계가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어떤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좀 본능적인 어떤 그 제 개인만의 노하우로 이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샌드의 어떤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이거 샌드는 예전에 제가 보여줬던 방식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이제 트랜지엔트를 사용을 했는데 버스로, 이 트랜지엔트는 뭐냐면은 샌드 개념으로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채널 스트랩에 있는 테이프 사츄레이터, 여기에 있는 거를 엔벨롭 택을 완전히 이제 20dB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릴리즈를 마이너스 20으로 완전히 송곳니처럼 이제 아택 길이도 한쪽 9.2, 9.2.8, 92.8 밀리세컨드로 이제 조금 압도적으로 앞에가 퍽 때려줄 수 있는 어떤 사운드로 그거를 이제 드라이브를 줘서 이거를 이제 샌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살짝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다 빼면은 살짝 앞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미에 맞게 좀 더 땡기고 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샌드의 어떤 장점이라고 예전에도 강조한 바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마그니토로 살짝 사츄레이션을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편곡상 오토메이션을 가했는데, 오토메이션 채널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모노 딜레이, 모프 필터. 그래서 모노 딜레이랑 모프 필터를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샌드 리버브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로우 패스 되면서 레조넌스를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리퀀시로 이제 로우 패스 되는 어떤 기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딜레이가 밀리세컨드에서 50.1 밀리세컨드에서 여기서 쭉 해서 30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믹스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딜레이를 꺼버리는 거죠. 네, 바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이 바이패스 시키는 게 딜레이를 꺼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프 필터를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필터가 켜 있어도 이 원래 원 상태로 복귀를 하더라도 이제 그 고역대를 깎는 어떤 그 사운드가 변형이 돼서 일단 아예 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 라인이 나름대로 들어오는데, 이건 베이스 라인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킥입니다. 킥. 그래서 킥도 이제 앞에 있는 똑똑 때리는 거를 이제 엔벨롭으로 어택을 살짝 잡아줬고요. 앰프 쪽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메인으로 가면은 피치를 마이너스 3세미톤으로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엔벨롭을 한 번 더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 로우 패스로 이제 131 내렸고, 레조넌스 11% 올리고, 디스토션 26% 하드 클립으로 이제 디스토션 종류예요. 이거로 살짝 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은 제가 귀로 튜닝을 한 겁니다. 베이스 라인에. 그래서 테크노에서 많이 이렇게 굴러가는 어떤 사운드를 아니면 조금 이제 그 좀 달리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무슨 베이스를 쓰느냐, 뭐 어떤 멜로디를 쓰느냐 하는데, 멜로디는 솔직히 여기서 이제 다른 베이스 라인으로 이제 신스 베이스를 사용해서 멜로디는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하면 되고요.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브 베이스처럼 뭔가 계속 그 무게감을 지탱해주는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드럼 버스, 여기 있는 드럼들을 다 들어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뮤트를 하고, 사운드 하나하나들이 다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하얏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되게 앰프 쪽에서 이제 송곳니처럼 그 트랜지언트 촉촉 쏘는 사운드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다 커브를 하나씩 그려줬고요. 여기서도 짧게,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엔벨롭들을 다 만져줬습니다. 얘를 많이 이렇게 하는, 이제 각자 있는 사운드를 만져줬고요. 이거는 언두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얘를 너무 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리들을 확실하게 다 엔벨롭들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네, 드럼은 이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그루브 에이전트 1에 있는 전체 8개의 사운드들을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인서트 했던 플러긴과 동시에 이제 여기서 드럼 버스트로 보냈습니다. 이 드럼은 전체 여기 있는 트랜지엔트도 드럼으로 보냈고, 얘도 이제 전구도 드럼으로 보냈고, 탐도 드럼으로 보내서 여기 드럼에서는 캐멀 크러셔 하나하나씩 들어볼까요? 그럼 여기서 캐멀 크러셔 넣고, 디스토션
다음에 멈췄어. 되게 살짝 피크들만 잡아내주고 그런 다음 이제 빈티지 컴프레서로 네, 그다지 뭐 큰 반응은 없습니다만 이거를 껐다 켰을 때 분명히 차이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프레서에 마다 각 그 컴프레서 모델링 어찌됐든 간에 아날로그로 모델링한 어떤 컴프레서가 있기 때문에 인서트에다가 이거를 플러그인을 사용했을 시에 색감의 변화가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뭐 스레시홀드나 뭐 이거 같은 경우 스레시홀드 없이 인풋을 올렸을 때 아웃풋 조절을 통해서 이제 컴프레서가 걸리는 건데 이 비율에 따라서 그 어택 값과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값에 대한 거. 그래서 컴프레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컴프레서 용도가 무조건 사운드 피크를 잡아주는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색감을 주는 어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무료 플러긴이나 아니면은 그 자체 DAW에 있는 그 컴프레서의 어떤 색감을 잘 한번 미세하게 들어보시면은 어떤 용도로 내가 이거를 제 사운드의 색칠을 변경할 건지에 대한 거를 활용도 있게 사용하시길 바라요. 무조건 짓누르는 용도가 아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팹 필터로 이제 30Hz 깎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이드 채널로 여기에 아래 134R는 모노로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피크 살짝 그 노치로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16,000은 다 깎아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굳이 유료 플러그인은 이제 팹 필터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색채를 추가하기 위한 어떤 SSL EQ 이거 솔리드 로직 그 콘솔에서 나온 EQ죠. 이 아날로그는 끄고 여기서 하이패스 살짝 20Hz도 깎고 그 다음에 50Hz 60Hz죠. 60Hz 살짝 6dB 부스팅 여기 냅뒀고 그 다음에 이제 3500 한 좀 1, 2dB, 3dB 올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9470 정도를 이제 2dB 정도, 3dB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올린 만큼 여기서 감쇄를 시켜줬고요. 마이너스 1.9. 이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컴프레서 이후에 어떻게 사운드가 변형이 되는지. 살짝 무게감도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EQ, 디지털 EQ로 왜 여기에서 팹 필터를 여기서 올리지 않았냐. 저는 이제 조금 이 EQ 같은 경우에는 콘솔의 어떤 그 색채를 담고 있는 어떤 톤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제 부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조금 해서 여기서 들어보시면 티가 많이 그렇게 확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면을 조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를 스펙트럼 아날라이즈를 보고 내가 부스팅 하기보다는 그냥 가끔은 이 여기서 노브를 돌려가면서 어디가 제일 뭔가 달콤한 어떤 주파수 장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뒤로 이제 조금 직감적인 어떤 요소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용도로 저는 이거를 가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첫 단계가 될 수도 있고 마무리 단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신호 경로 흐름에 대한 어떤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큼 내가 최종적으로 뭐 1, 2%의 살짝 그 맛을 맛깔나게 해주고 싶은 어떤 그 터치라고 할까요? 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EQ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NYC라고 한 요소는 이제 병렬 컴프레서 완전히 스레시홀드랑 비율적으로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서 릴리즈 펌핑 되지 않게 완전히 짓누르게 하면은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랩이나 드럼 베이스, 덥스텝으로 인해서 이제 테크노도 베이스가 되게 강화됐기 때문에 조금씩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살짝 베이스를 부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감소시킨 어떤 컴프레서 통해서 한 이후에 여기서도 또 한 번 이 얘를 통해서 또 한 번 부스팅을 해줘. 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씩 감쇄시키면서 다시 올린 어떤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을 거기에서 이제 합의점을 나름대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드럼 버스고 이 드럼 버스는 어, 무엇이 채널들이 또 따라 보내지냐면은 여기에 있는 어, 화이트 노이즈, 그 다음에 히스 노이즈를 다 드럼 채널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럼 채널로 보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솔로를 하는데 동시에 여기가 딱 켜지죠. 그리고 베이스도 켜집니다. 왜냐면은 베이스에 있는 50% 리버브랑 앰프랑 그 다음에 디스토션 앰프는 다 여기 버스로 드럼으로 보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도 드럼으로 보내줬고 디스토션은 드럼으로 보냈고 레퍼런스도 드럼으로 얘도 드럼. 그 다음 얘네들은 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굳이 사용할 거는 날려야겠네요. 네, 얘는 뭐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드럼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베이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이스는 이제 사일런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레트롤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롤로그 여기서 오토메이션 건 거는 이제 딜레이 믹스 여기 있는 사일런스, 서츄레이션 너브, 비트 크러셔, 멀티밴 컴프레서, 핑퐁 딜레이, 플랜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정리를 안 해요. 날려야지.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리버브와 앰프 시뮬레이터.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솔로로 한번 베이스만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드럼도 켜주고 그 다음에 얘가 연동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일단 뮤트를 시켜놓고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사운드가 하나로 이제 나오는 건데 얘는 구역의 리버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사운드, 얘는 그냥 여기 있는 아프 303 드라이브 있잖아요. 303 옛날에 롤랜드 303 그 모델을 딴 그 플러gin이 아니라 롤랜드 그 하드웨어를 딴 사운드인데요. 그걸 이제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컷오프 포인트랑 그 다음에 레조넌스 이걸 변경하고 그 다음에 레트롤로그는 여기에서 로우 패스로 구형파 실례하며 스퀘어파를 사용해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트롤로그에서는 쿼드라포즈 이거를 다 빼면은 이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쿼드라포즈는 이제 디스토션, 테이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역대를 아예 빼버렸고요. 왜냐면 킥이 여기서 같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리고 핑퐁 딜레이는 이제 8.0 믹스 값 주고 이제 8분음표 도테드로 왔다 갔다 해주는 어떤 요소로 공간을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튜브 앰프 드라이브 어느 정도 줬고 사츄레이션 플러긴 그 다음에 캐멀 크러셔 살짝 그 로우 패스 너무 이제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그런 다음에 비트 크러셔로 좀 더 바삭하게 그리고 컴프레서로 살짝 잡아줬어요. 딜레이가 좀 날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도 유료 플러긴인데 볼륨 쉐이퍼로 저역대만 이제 사이드체인 되는 어떤 효과를 이 플러긴 권장을 합니다. 세 개의 밴드를 나눠가지고 중역대만 이제 뭐 볼륨 커브 이제 직접 그려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중저역대 143 부스팅, 그 다음에 고역대 2000대 이렇게 부스팅 했습니다. 이거를 빼면은 그래서 이거를 전체 드럼이랑 같이 들어봤을 때는 이제 딜레이가 그다지 그 압도적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리듬적인 어떤 요소로 살짝 스며들게 하는 어떤 용도로 이제 딜레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플레이를 하자면은 네. 그리고 인트로 때는 살짝 이 베이스가 딱 떨어지기 이전에는 이 사일렌스에 있는 나름대로 하이 패스 된 베이스거든요. 저역대 거의 다 없이. 그 용도로 이제 베이스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 패드는 여기 레트로 로고에 있는 여기 있는 구형파 스퀘어파로 싱크를 사용했고, 이제 싱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자체적으로 쉐이프에서 피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떤 용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필터 타입은 올 패스로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 사운드도 두 가지의 결합. 여기 보시면 인서트 캐멀 크러셔로 디스토션을 많이 조금 올렸고 컴프레서를 과하게 건 다음에 볼륨을 많이 내렸습니다. 왜냐면 이걸 패드를 따로 솔로 들어보면은 그다음에 이 프리즈는 사용을 한 이유가 얘로 볼륨 오토메이션을 하려고 이 볼륨 내려가죠. 키베이스에서 이 볼륨을 오토메이션을 하면은 나름대로 그 나중에 이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얘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내려가는 거. 그 나중에 볼륨 내려가는 거 구애받지 않고 얘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운드와 신스 패드도 캐멀 크러셔 동일하게 볼륨 쉐이퍼를 사용을 해서 같이 피치 오토메이션 C 마이너 얘네들은 이제 버스로 보내서 사츄레이션 너브로 살짝 둘이 결합을 시켜줬고 필터로 살짝 하이 패스 그다음에 캐멀 크러쉬로 살짝 그 고역대를 다 빼줬습니다. 살짝만. 왜냐면 이거를 치거리는 그 사운드가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가다듬어 줬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히스 노이즈 볼륨 쉐이커로 고역대랑 저역대 이렇게 분간을 해서 스테레오 리워브로. 근데 이렇게 솔로 드레스는 되게 과한데 같이 다 나올 때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빼면 썰렁하죠? 네, 그러니까 이 노이즈에 어떻게든 댄스 음악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어떤 사운드인데 노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뒤에 배경 뭐 그림으로 얘기하자면은 나름대로 그 살짝 그 그림자 역할을 해준다고 해도 뭔가 조금 비유가 좀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림자 용도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더 추가하기 싫거나 아니면 여기다 뭐를 더 넣어야지 꽉 채워줘야 되는 어떤 느낌을 더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저는 이 노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멜로디도 아닌데 확실히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감 있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티가 안 나게 볼륨을 많이 내려놓고 뒤에다가 살짝 그림자 용도로 딱
뭐 딜레이나 아니면은 크래쉬 같은 요소들, 크래쉬는 아니죠. 이 라이트 벌브, 전구를 사용했던 그 뒤에 끝에 있는 딜레이들을 좀 더 이렇게 살짝 더 뭔가 표현력이 좀 좋게 사운드가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어떤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정체성이 그만큼 없으면서 조금 보조 역할을 확실하는. 그다음에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 있는데 얘는 사일런스에 있는 노이즈로 이제 그 LF4 오토메이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8분 음표 이제 그 톱니파로 서투스로 살짝 8분 음표 이렇게 오토메이션 움직이고요. 딜레이 꼬리랑 그다음에 딜레이 꼬리를 살짝 가다듬어주는 어떤 용도로 컴프레서를 살짝 사용했고요. 이거를 빼면은 컴프레서를 빼면은 잡아주는 용도로. 그리고 스테레오 리버브랑 앰프 시뮬레이터 넣었고요. 이거 빼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뒤로 가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탐 패턴 살짝 여기서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콩가 얘를 놔줬죠. 그다음에 여기 심볼도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이 트랜지언트 택을 다 빼버렸어요. 둥글게. 이거를 다 올려버리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는 어떤 효과를. 뭐 저 채널을 이제 사이드체인 하는 거를 좀 고려를 했는데, 뭔가 굳이 어차피 90년대 테크노에서 이제 사이드체인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서로 간에 그 주파수가 만났을 때 이제 충돌되는 그 디스토션의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어서 굳이 되게 정교하게 깔끔하게 사이드체인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다 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마스터 인서트에 제가 뭘 넣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 녹화하는 용도로 마이너스 8dB를 내렸고요. 캐멀 크러셔로 살짝 튜브 볼륨 살짝 내려주고, 스테레오 엔한서로 살짝 그 댄스 음악에 살짝 그 폭을 넓혀줬고요. 그 다음에 사츄레이션 너브로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멀 크러셔, 스테레오 엔한서, 라디오 너브. 자, 얘는 살짝 342 아래는 다 모노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너무 그 고조파가 살짝 휭휭거리는 거 살짝 깎아줬고, 그다음에 사이드 쪽에 살짝 올려줬고요. 컴프레서로 살짝만 잡아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테이프. 이거는 뭐 웨이브스에 있는 것도 있고 UAD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튜브에 나오는 어떤 테이프가 있는데, 다 사용해본 결과 이거 유료 플러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레코드 레벨을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동시에 이거를 싱크를 걸었고, 이제 사츄레이션 어떤 테이프에 그 전형적으로 뭉치게 해주는 어떤 효과로 이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를 켰다 이제 끄면은 베이스가 좀 더 강화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을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레코드 인풋과 아웃풋이고요. 이 플럭스는 이제 게인 디스토션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는, 보시면 이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베이스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와우 플러터는 이제 테이프가 얼마큼 뭔가 흔들리는 어떤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노이즈,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노미널 바이어스랑 오버하는 그 바이어스가 있는데, 이건 어떤 개인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인치 per second라고 해가지고 1.5, 7.5 이렇게 해가지고 15랑 7.5. 그래서 이 테이프에 이거를 7.5로 더 느리게 가면은 하이가 좀 더 덜 들리고 저역대가 강화되고, 이거는 조금 하이가 강조되는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로우파이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옛날 그 테이프 느낌을 살짝 주는 옛날 90년대 테크노의 어떤 향수를 조금 불러일으키고 싶은, 조금 제가 옛날 LP로 듣던 어떤 그 향수를 뭔가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를 채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줄 게 있나? 네, 이거는 인풋과 이제 아웃풋 레벨을 줄이면서 이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플럭스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뭔가 이거를 그 설명해 주자면은 뭐 그냥 개인의 양으로 인지하면 돼요. 레벨. 네. 그리고 바이어스는 뭐 이제 감소시키는 어떤 요소. 그래서 노미널 바이어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공칭 바이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오버 바이어스는 이제 개인이 진짜 그 과하게 올라갔을 때 이제 뭐 드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이후에 아까 전에 드럼 킥에다가 사용했던 드럼 저역 요소에 사용한 것처럼 마이너스 6dB를 리미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내린 이후에 이제 여기 마지막 최종적으로 리미터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리미팅한 요소, 그다음 클리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 4dB 정도 올렸습니다. 여기 실링은 좀 0.2, 뭐 0.5까지 내려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그 제가 이 프로젝트 파일 큐베이스 사용자들은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큐베이스 비사용자들은 제가 오디오 샘플 하나씩 다 추출해서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서 테크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업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최대한 결합을 통해서 그 사운드를 내가 정점까지 그 피크 내가 이제 디스토션을 주고 싶은 어떤 왜곡을 주고 싶은 어떤 그 스탠다드 기준을 잡은 다음에 거기까지 올렸다 내렸다를 하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상상하고 있는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그 사운드까지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그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요소로 이거를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그 중간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은 왜 저걸 사용했을까? 왜 저거를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발생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운드를 내가 내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나에게는 뭔가 진짜 재미있고 좀 자극되는 사운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준점을 두고 만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거에 뭐 테크노를 좋아하시지 않던 간에 좋아하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